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자원을 재활용해 활용도 높게 재탄생시키는 이른바 업사이클.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보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데요. 한 지자체가 업사이클과 관련한 정보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광명시인데요. 이 서비스는 클릭 몇 번에 원하는 수업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판매점 정보도 지도 하나면 손쉽게 알 수 있고 사장님들은 자신의 가게를 직접 등록해 알릴 수도 있습니다. 재료 기부와 재활용, 그리고 또 다른 나눔으로 이어지는 선순환도 활발하게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사고 이력 때문에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대리운전 기사도 다음 달부터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대리운전자별로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하고 최대 3년간 무사고 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적용합니다. 최대 할인 할증 폭은 마이너스 11.1%에서 45.9%로 태풍, 홍수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사고 등 과실이 없는 경우는 사고 건수에서 제외됩니다. 8월 14일부터 이틀간 배송을 하지 않습니다. 택배 쉬는 날 때문인데요. 택배 쉬는 날은 전국 택배 업체들이 택배 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급한 택배를 받아야 하거나 신선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오는 14일과 15일은 택배 배송을 피해야 합니다. 단 자체 배송망을 갖춘 쿠팡과 ssg.com, 컬리 등 업체와 GS25와 CU 편의점의 자체 배송망을 이용하는 반값 택배는 평소대로 배송합니다. CJ 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 로지스, 우체국 소포, 로젠 택배는 오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배송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쿠팡 로지스틱스 서비스가 전문 배송업체 소속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격주 주 5일 배송제와 의무 휴무제를 시행합니다. 주 5일 배송제가 도입되면 야간 작업 택배기사는 2주에 한 번 주 5일만 배송 업무를 하게 됩니다. 또 주간 작업 택배기사는 의무 휴무제를 통해 단기별로 최소 1회 이상, 연간 최소 2회 이상 일주일 중 이틀을 쉴 수 있습니다. 지난주 거대 지진 주의보가 발표된 일본에선 관광객들의 숙박 예약 취소가 잇따르는 등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북부 지역에는 어제 태풍까지 상륙해 일본 전역이 비상인 상황입니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해수욕장을 폐쇄하면서 유명 관광지의 호텔 예약 취소가 급증했고 숙박 예약 취소율이 최대 30%에 이르는 곳도 있습니다. 거대 지진 주의보가 내려진 일본 남해안 지역에선 주민들이 생수와 비상 식량, 휴대용 변기 등 재난 물품 사재기에 나서며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가 2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습니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 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합니다. 인구 감소 지역 내에는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되고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시 혜택받는 공제율은 5%로 계속 유지됩니다. 구글이 애플에 앞서 음성인공지능 비서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을 선보였습니다. 구글은 현지 시간 13일 신제품 공개 행사에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음성 AI 비서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이고 오늘부터 픽셀폰 등 안드로이드 폰에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에 따르면 이용자는 주머니 속 도우미처럼 언제 어디서나 묻고 답할 수 있고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핸즈프리 기능도 지원합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됩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과 함께 수요 조사한 결과 전국 초등학교 1학년 34만여 명 중 약 80%가 2학기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늘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마다 전담 인력과 공간, 프로그램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체액을 기반으로 하는 비침습 암 조기 진단 소재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서 체액은 침이나 점액, 소변 등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은 기존의 혈액 채취나 조직 검사와 같은 침습적 방식이 아닌 체액으로부터 암 환자의 대사산물이나 변화량을 고감도로 신속히 검출해서 암을 진단하는 비침습적 기술입니다. 연구팀은 지난해에 소변을 이용한 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며 올해는 소변에서 여러 암의 보유 여부를 한꺼번에 알아내는 수준까지 기술을 고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입은 광복이라는 제목의 빙글의 유튜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수의를 입고 차가운 옥중에서 생을 마감한 독립운동가 87명. 국가보훈부가 빙그레와 함께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한복을 입은 모습으로 복원했습니다. 누구보다 떳떳하고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열사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활짝 웃는 김구 선생. 만세를 하며 환히 웃는 유관순 열사.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듯 입을 실룩거리다 크게 웃는 김원봉 선생 등 영상은 여기 위 카드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금융감독원, 전국상인연합회, 한진 등과 협력해 소포상자와 스티커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 예방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우보는 추석에도 우체국 소포와 택배를 사칭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와 현금 이체를 요구하는 스미싱 범죄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지역 우체국에 스미싱 피해 예방 안내가 담긴 소포 상자 10만 개를 배포해 판매할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경계로부터 30m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각 시, 군, 구청은 교육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과 벽면,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2024년 8월 셋째 주 주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